비정규직이 지난 1년 새 87만 명이 늘어났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고용이 회복세라고 강조했던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통계 결과가 나온 건 통계 조사 방법이 바뀐 것이지 지난해와 수직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를 모두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논의는 다시 일자리 질 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인데요. 여러분은 어제 발표된 비정규직 증가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통계 결과를 전문가들과 자세히 분석해보고 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까지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자리 관련된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도 명예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이 자료가 정확한 명칭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라는 굉장히 긴 이름인데 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활동 인구 조사 이거는 이제 매월 실시되고요. 196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된 통계입니다. 보통 경제연구원에서 경제연구자들이 매월 들여다보는 통계고요. 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나, 고용률이 어떻게 개선됐나, 실업률은 어떻게 됐나, 고용 노동 시장 여건을 살펴보는 통계다. 근데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매월 실시되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제가 자주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고용동향에 설명 그렇죠.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부가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 항목이 이렇게 있으면 예. 부가조사를 위해서 설문 항목이 추가되는 그런 월이 있어요. 주로 이제 청년층을 위한 부가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가 5월 달에 실시되고요. 예. 근로활동별 부가조사,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가조사가 8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 추가적인 설문이 추가된 그런 조사를 가끔 이렇게 실시를 한다. 이렇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되는데 예. 부가조사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결과 비정규직인 748만 명, 그러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를 차지하고 또 이렇게 비중이 늘어난 게 12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좀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우냐 하면 이번 8월 아까 이야기한 부가조사에서 기준을 조금 바꿨어요. 전에는 안 물어보던 질문을 네.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 뭐를 하냐면 예. 당신이 고용계약 기간이 있어 없어? 고용계약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고용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하는 그 과거에는 안 묻던 질문을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했는데 네. 이번에는 물었고 지난 8월 달에는 안 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물은 질문을 가지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통계하고 비교해서 비정규직이 뭐 80만 명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일간 신문에 어제 헤드라인은 비정규직이 80여만 명 늘었다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이번에 조사하고 저번에 조사는 비교할 수 없다. 비정규직이 네. 개념이 틀리니까 비교할 수 없다.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그러면 정부가 친절하게 예. 네. 작년에 물었던 질문으로 했으면 네. 이번에 얼마가 나왔습니다라고 해줘야 예. 우리가 그렇죠.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신문은 뭐 거의 90만 명 가까이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기준이 틀리니 비교하지 마시오.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 네. 굳이 정부의 입장을 따라서 기준이 틀려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늘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정규직이 줄었어. 정규직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몇만 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궁색했던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으냐 하면 예. 임금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만 명 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50만 명 는 것은 좋은데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정규직은 30만 줄고 비정규직은 80만 늘고 이게 80만 늘었다고 이제 언론이 때리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래버리니까 아주 궁색한 변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부는 임금 근로자가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 예. 사실 뭐 실장이 아까 어떻게 말씀하신 보세요? 것처럼 네. 네. 62년부터 뭐 조사를 해왔다고 하니까 네네. 연속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뭐 이견이 없을 만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네네. 정부의 질문을 통계질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예. 그 연속성에 단절을 네. 줬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의혹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62년부터 이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매월 실시되는 과정에서 예. 여러 차례 개편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기준을 전에는 만 14세 이상을 했다가 지금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바꿨다든가 네. 또 실업자, 취업자를 구분할 때도 4주 기간 취업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다가 1주 기간으로 바꿨다든가 바꾼 적은 여러 번 있어요. 바꾼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뀔 때는 기존 연도와 이 타임 시리즈하게 비교가 가능할 수 시계열이라고 있도록 저희가 그렇죠. 표현하죠. 예,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수 예. 있도록 기존 기준을 계속 병행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가 그 비교하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봐요. 있겠죠. 있죠. 뭐, 네, 예, 근데 통계라는 거는 그 비교한 얘기 나눠져 자료를 있으니까요. 그걸 공개해도 스토리가 비슷하니까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죠. 차라리 비교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을 빼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통계 당국에서는 과거대로 했을 때 비정규직 얼마인지 자료 갖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작년과 뭐, 네. 같은 네. 기준의 통계가 거의 분명히 차이가 있을 없는데 것이다. 네. 그거는 너무 그냥 심한 충격을 주니까 비교 못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통계청장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최소 35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추가된 네, 것이다라고 편입됐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 36만 일자리가 명 굉장히 넘게, 많이 늘어난 네. 거죠. 정규직 근로자는 줄었고요. 예. 그런 현상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공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뭐 문재인 정부의 출범 때부터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쳐왔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게 좀 다르게 좀 더 의미가 크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를 좀 자세히 보더라도 이 산업별로 봤을 때 보건업이나 또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이 많았고 또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부가 말하는 어떤 뭐 단절과는 별개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를 빗대서 좀 이런 걸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비정규직이 늘었다. 근데 그것은 통계의 추산 방식이 바뀌어서다. 만약에 그랬다면 취업자 증가폭 8월 달, 9월 달 엄청난 취업자 증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추계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어쩌면 8월과 9월 달에 취업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는데 30만 명 이상 늘었죠. 예. 그 늘어난 증가폭에는 상당 부분 이 바뀐 기준으로 적용된 취업자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취업자 증가가 늘었는데 네. 그 증가 속도가 주로 보건복지, 사회 서비스업 그렇죠. 이런 분야로 많이 늘었고 가장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쪼갠다면 60대 이상, 또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예산형 일자리, 재정을 정부가 쏟아부어서. 그렇죠. 재정을 예.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일자리다. 그럼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그런 일자리가 소위 말하는 정규직 일자리인데 그렇죠. 예산형 일자리는 이런 분야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양산하는 구조였다라고 또 비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셨을 때도 지금 뭐 비정규직 직업별로도 그렇고 산업별로도 그렇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부인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작년 이게 지금 8월 통계거든요. 그렇죠. 올해 8월 기준이라서. 작년 8월이 굉장히 작았어요. 역사적으로 막 거의 3천 명밖에 안 늘었거든요. 작년 8월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에 대한 지금 증가를 이야기하면 이번에 뭐 4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일단 기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우리가 있죠. 그 지적을 했던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그러면 악이냐? 아, 그럼 예. 그렇죠. 그거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정부는 별개의 비정규직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라고 바꿔주겠다, 보는 없애겠다, 거죠. 제로 만들겠다. 그런데 네. 비정규직의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 노동법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근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못한다는 네. 그게 이제 문제일 문제인 수 거지. 있죠.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이 temporary worker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으로 있다가 저같이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한두 시간 이렇게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애시당초 비정규직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게 아주 시대에 비정규직은 동떨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이다라는 그렇죠. 전제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무슨 제약을 범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서 비정규직이라도 시간제라든지 얼마든지 양질의 그 근로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많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시간제로 두 개, 세 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첫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우리가 좀 이제 벗어버리자. 둘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단순 노무자나 이렇게 정말 급여가 작은 분들에 대해서 그럼 국가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숨기거나 공표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네. 근데 이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대학교 1학년 경제원론을 들은 학생한테 야 최저임금을 30% 올리면 근로시간이나 이게 취업자 수가 늘어나냐 줄어나냐 물어보면 다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부 혼자서만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취업이 늘어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꼬여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닌 학생들도 알고 있는 걸 전문가 모른다라고 네. 강변이라고 봐요, 저는. 예,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사실 문자로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계속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2112님이 비정규직이라도 현 정부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또 올려주셨고 반면에 4606님은 정부가 그래서 약속한 인천공항 계약직 정직원 다 채용했네요. 그것부터 안 지켰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또 올려주셨네요. 8311님은 일자리의 예를 봤을 때 예초기로 도로 주변 풀을 깎는데 6명이 돌아다닙니다. 뭐 송풍기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사진을 찍는 이런 자리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자리로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5529님이 기업들이 직원을 뽑을 수 없게 정부가 정책을 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3975님은 짧게 해주셨습니다. 정부 통계를 누가 믿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한번 통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뢰조차 못 주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끝자리 7292님 정부는 이제 변명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4606님은 정부가 그래서 약속한 인천공항 계약직 정직원으로 다 채용했나요? 그거부터 안 지켰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또 신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4124님이 기초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경제 취업 힘든 구조입니다. 예, 하고 올려주셨네요. 네, 참 뭐 비정규직 문제가 아마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근데 비정규직의 처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분명히 사회적 편견과 그다음에 데이터들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참 그 눈을 안 봐서 그런데 평균 근로 시간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단기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 특히 공공 부분에 근무하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뀌겠다고 했는데 이게요. 지금 공공 부분, 공공행정 부분에서 그 취업자는요.
지금 6개월 연속 전년 동비로 줄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취업자 수가 예. 전년 동기비로 6개월 연속 줄고 있고요. 그 주는 규모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고 그렇네요. 느는 것은 단기 60세 이상 이런 쪽으로 늘고 있으니 이 고용 시장이나 고용 정책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은 이번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네. 저는 그 부분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잘 쓰는 표현대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쉬워하는 제가 거죠. 좀 첨언을 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비정규직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예. 이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규직 근로자지만 자발적인 사유냐 비자발적인 사유냐를 물어요. 근데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44.8%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뭐냐면 예. 정부 정책의 목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줄여보자. 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임원이 되는 사람들도 비정규직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계약직이 전문직, 되는 거니까. 석박사 인력이라든가 예. 변호사, 의사들도 다 계약직.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 계약직 이런 예.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정규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되어지는 그런 근로자의 수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이 더 정치하게 목적이 좀 포커스가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사실 뭐 정부가 이 통계 탓을 하고 통계 이유를 대면서 자승자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의심을 받을 만해요. 물론 어떤- 아까 네. 이 통계 기준은 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바꿔가는 게 정상인데 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계 기준을 바꿨고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이게 논란들이 추측할 만한 있었죠. 논란이 일어날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이 통계도 그런 어떤 의혹을 이제 주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들이 통계 누가 믿나요? 이렇게 네. 가볍게 던진 말은 이거 사실 가벼운 말 같지만은 네. 정부는 진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한눈에 보고 있는 네. 것들에서도 네. 정부의 통계를 믿기 어렵다, 네. 믿을 수 있나요라고 반문하시는 문자가 꽤 뭐 됩니다. 지금. 8938님, 1380님 다들 정부의 통계 누가 믿냐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네. 그 이제 GDP 성장률이 우리가 뭐 2%, 1.9% 지금 그걸 나오잖아요. 하느냐 마느냐 문제 있죠. 기로에 근데 있습니다. 사실 그 2%도 반올림해서 2%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1점 후반대인데. 잠정 나올 때 하고 확정이 나올 때. 확보치 나올 때를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보면 속보치나 잠정치는 항상 확정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성장률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소수 좀 두치짝까지 이야기해라. 아, 디테일하게. 이걸 한 자리에서 끊어버리니까 1.9하고 2.0은 굉장히 의미가 찬데 사실은 1.96인데 그걸 반올림해서 2라고 해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그 한국은행도 그 상당히 성장률 통계에 있어서 의심을 갈 만한 4.45입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네.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냄새들이 조금 나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통계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것은 적절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오늘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예. 여기 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할 때 주요 국제기구 통계 회의에 참석한 네네. 적이 있어요. 네. 에이펙 회의라든가 OECD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집계하니까 국가 간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일원화하자, 표준화하자 하는 그런 종류의 통계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통계 회의에서 이 기존 통계를 좀 정교화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 자체
기준을 바꾼 것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기존 전년 기준의 통계 기준의 통계도 같이 병행해서 분석할 수 있게 제시를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네.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통계다 보니까 두 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또 생방송인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네. 많은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